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보면은 로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그 법칙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법칙에 따라서 계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값들을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한 것들을 간단히 표현했던 것처럼 로그도 마찬가지로 성질들을 알고 나면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법칙을 같이 한번 보죠. 자, 로그 법칙 보시면은 지금 4가지 성질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C번은 엄청 중요해요. 물론 다른 성질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같이 증명하고 연습도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보시면 로그 b의 x 곱하기 y는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y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b가 지금 미치고 진수는 x 곱하기 y예요. 그런데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진수 각각을 분리해서 x, y라고 놓고 그것을 합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진수가 곱해져 있는 것을 로그 각각의 합으로 볼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수를 더했을 때 곱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혼동하지 말고 1번 성질을 만족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일단은 증명을 할 건데요. 우리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수식을 증명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변의 형태를 정리했을 때 그 결과가 좌변이 된다. 또는 좌변을 우리가 정리를 쭉 했을 때 우변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변에 있는 로그 b의 x라고 하는 전체 값을 우리 이번에 한번 a라고 해봅시다. 우리 로그 값 생각해보면 로그 하나의 값은 어떤 상수값이겠죠. 예를 들면 로그 2의 4는 뭐예요? 로그 2의 4는 뭐죠?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네모라고 했을 때 2의 몇 제곱이 4가 되는가? 자다. 그쵸? 그러면 여기 네모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 값은 하나의 실수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값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슨 값인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A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로그 B의 Y는 B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리 로그랑 지수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했잖아요. 그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로그 B의 X는 A라고 했을 때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B의 A제곱은 X다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긴 어떻게 될까요? B의 B제곱이 Y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X 곱하기 Y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X랑 Y를 곱하는 거예요. 곱했을 때 X가 B의 A제곱이라고 했고 Y는 B의 B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둘을 곱해주면 밑이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 지수 법칙을 써보면 지수끼리 곱했을 때 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었죠. 이거 지수 법칙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x 곱하기 y는 b의 a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지수에서의 이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로그로 표현할 수 있죠, 다시.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뭐가 되죠? 로그 b의 xy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뭐예요? a가 로그 b의 x였고 b는 우리가 치환했을 때 로그 b의 y였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우변이 된 거죠. 로그 b의 x 곱하기 y.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1번식이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수 법칙 이용하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2번은 어떤 거냐면 지금 1번하고 비교했을 때 진수가 나눗셈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x 나누기 y.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각각의 차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진수를 하나씩 가지고 왔을 때, 즉 x, y라고 가지고 왔을 때 차로 표현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이 될 거니까 2번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3번 한번 같이 증명해 볼까요? 3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잘 보시면 로그 A에 즉 지금 밑이 A인 상태인데 A가 있고 X의 R제곱을 했을 때 지금 진수가 X의 R제곱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진수에 봤을 때 진수가 어떤 지수 제곱이 되어 있다면 이 지수 제곱을 앞으로 이렇게 꺼내서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3번에 보시면 로그 A의 X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지수 법칙 썼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얘기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 즉 동치 명제라고 해서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지수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A의 라지 A제곱이 X가 된다. 똑같은 말인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진수 부분이 X의 R제곱이니까 X의 R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X의 R제곱을 했을 때 X는 A의 A제곱이고 그것의 R제곱이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A의 A 곱하기 R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로그 정의로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자, 어떻게 보냐면 이만큼은 하나의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A가 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수함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제곱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즉 우리가 아까 연습했을 때 이 부분이 네모예요. 그러면 자 A 곱하기 R은 뭐가 된다? 로그로 표현했을 때 로그 A의 X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의 덩어리 어떤 실수값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지금 A 곱하기 R을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뭐였냐면 로그 A의 X였고 R은 어떤 숫자니까 이렇게 R을 앞에다 곱할게요.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 순서 바꿔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R 곱하기 A는 결국에 뭐가 된다? 로그 A의 X의 R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번 명제도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예를 들면 뭐냐면 자, 로그 2의 3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 진수의 지수제곱은 앞으로 꺼내서 2의 로그 2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3번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4번식을 보시면 4번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A하고 C하고 자리를 맞바꾸니까 C의 A 이렇게 보이죠. 이게 되는가예요. 근데 된대요. 여기 지금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4번에 보면 일단 좌변에 있는 A의 로그 B의 C를 M이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양변에 지금 이 등식에서 양변에 밑이 B인 로그 함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숫자가 두 개 같다고 했을 때 여기에 똑같은 함수를 취해도 등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지금 양변의 밑이 B인 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로그를 똑같이 취한다고 생각하면 A의 로그 B의 C, 그 다음에 여기는 M.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3번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3번 성질을 적용하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진수의 지수에 해당하는 게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앞으로 떨어뜨려서 곱해볼게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로그 b의 a. 그럼 이게 로그 b의 m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둘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죠. 곱셈이니까. 그러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는 로그 b의 m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3번 성질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이 값이 위쪽으로 즉 c라고 하는 로그 함수의 진수의 지수로 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뜨려도 되지만 다시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런 성질을 적용하면 이게 로그 b의 c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이 녀석을 올려주면 c의 로그 b의 a제곱이 되면서 그게 로그 b의 m이다 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식에서 둘 다 로그 b라고 하는 밑이 b인 로그 함수인데 두 개가 같으려면 당연히 남아있는 진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다? m은 c의 로그 b의 a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처음에 증명 시작할 때 m이 뭐였냐면 a의 로그 b의 c였어요. 근데 지금 m으로 지금 통일을 했을 때 보면은 m이 결국 뭐예요? a의 로그 b의 c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래 식에서 보면 c의 로그 b의 a죠. 두 개 같다는 소리죠. 둘 다 m이라고 정리가 된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것은 등호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어서 로그 성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지수에서는 a의 몇 제곱을 해야 1이 될까요? 어떤 밑이든지 상관없이 0제곱이면 1이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0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1이 된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수가 1인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로그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부터, 지수의 성질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의 몇 제곱을 해야 a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되는 숫자는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수를 로그의 정의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1이 뭐가 된다? 로그 a의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로그에서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로그의 성질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하자면 우리가 보통 로그 함수는 이렇게 밑에다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고 진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밑이 10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이름이에요. 로그의 이름인데 특히나 밑이 10인 경우는 상용 로그라고 하고 상용 로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밑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가 아니라 밑이 없으면 아 이거 상용 로그라서 밑이 10인 거구나 생략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임의의 실수값에 대해서 x에 대해서 b의 로그 b의 x는 x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 네모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나요? 로그 b의 x다라고 쓰기로 약속했죠. 자, 로그 b의 x는 네모값 맞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을 보시고 여기 숫자하고 지수에 있는 로그 텀이 있는데 그 밑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 x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의 로그 2의 3이다. 그럼 이건 뭐다? 3이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로그 b의 x는 x다. 자, 이거 맞는 말인가요? 우리 이거 다시 자
이렇게 로그 함수 우리 지수로 바꿔서 생각할 때 로그의 값이 지수의 그 제곱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b의 x제곱이 뭐가 된다? 진수가 된다. 일치하네요. 그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도 있다. 그러면 우리 연습해 보면 로그에 b에 b 이렇게 있으면 이 x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거 지금 앞 시간에서 3번 성질, 그쵸? 3번 성질 보시면 여기 이 값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앞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x 로그 b의 b가 되고 로그 b의 b처럼 이렇게 진수랑 밑이 똑같은 경우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가 된다라는 거.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도 다 성립하는 이런 성질들 기억하는. 우리가 이제 자연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특히나 로그 함수 중에서 밑이 10인 거는 상용 로그라고 하고 밑이 이렇게 2인 경우에는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자, 2라고 하는 이 무리수의 값은 우리가 지수 함수할 때 얘기를 했었죠. 어제 얘기한 거예요. 2라고 하는 값은 이게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간단하게. 그러면 2라고 하는 숫자는 어쨌든 0보다 크고 1이 아니니까 이것은 미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로그 2의 x를 줄여서 lnx라고 써요. 자, ln인데 여러분 요거 지금 마치 1처럼 보여서 지금 이게 편집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서술해서 내시는 거 보면은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고 ln이에요. 그러니까 ln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성질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번 성질 보면 자, lnx가 y다. y가 lnx다. 하나의 로그 함수인 거죠. 진수 x에 대응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 지수로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로그 lnx는 뭐였죠? 로그 2의 x를 의미하는 거다. 그게 y다. 그러면 y라고 하는 이 값은 지수에서의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가고 2의 x는 순서대로 써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을 쓴 거고요. 2번을 보면 자 로그 2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ln은 뭐였다? 밑이 2인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로그 2의 2고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때 밑과 진수의 숫자가 똑같으면 뭐다? 1이다 라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로그 2의 x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앞에 있는 성질 3번에 의해서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면 된다. 그러니까 x의 로그 2의 2고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을 땐 1이니까 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보시면 2의 로그 2의 x가 되는데 요 성질 얘기했었죠. x만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성질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4번에서 다음 각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번을 보면 ln 2가 x다 라고 했는데 각 값을 구하여라. x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A번은 사실 로그 2의 2가 x다 라는 얘기니까 우리 이거 지수 함수로 다시 돌려서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죠? 2의 x가 2가 된다. 즉 결국에 x는 뭐란 소리인가요? 1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이 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고요. 자, B번을 보면 로그 x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 말고 2인 경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x가 2다 라고 하면 자, ln이라고 하는 건 밑이 2인 경우를 얘기를 했었고 그것의 x는 2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지수 함수로 생각해 보면 그쵸? 이 2가 뭐가 된다? 지수의 제곱이 된다.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x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x값은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고, 예제 5번에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A번, B번은 지금 로그 함수들이 쭉 이렇게 더하거나 이렇게 몇 개의 텀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 더했을 때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자, A번을 보면 로그 2의 24 더하기 로그 2의 6 마이너스 로그 2의 9인데, 우리 앞에서 로그 함수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각각의 덧셈, 각각의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밑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었나요? 더하는 경우에는 진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뺄셈의 경우에는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의 텀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두 개를 더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로그 2에 24 곱하기 6으로 표현이 된다. 진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로그 2의 9를 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둘이 지금 똑같이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 2에 24 곱하기 6에서 9로 나눠주는 거죠. 진수의 각각의, 지금 로그 함수 각각의 차이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성질 이용하는 거고, 따라서 로그 2에 지금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3, 8 이렇게 되고, 또 3으로 약분하면 2. 그러니까 여기가 16이 되나요? 자,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인데 이렇게 썼을 때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4의 로그 2의 2다. 그럼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죠? 밑이랑 진수 같으면 1이었죠. 그래서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B번은 어떻게 될까요? B번은 뭐 총 보면 4개의 텀으로 지금 더하고 빼는 건데,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전개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2의 ln a. 지금 B번 문제는 밑이 2인 경우, 무리수 2인 경우에 대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했을 때 2 ln 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텀도 한번 보면 2분의 1의 ln 3제곱근 루트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a의 3분의 1제곱.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ln b가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로그 앞에 있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진수의 지수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올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 올라가 있는 텀을 이렇게 내려서 곱해줘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ln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ln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텀도 ln a의 3분의 1제곱에 그것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b. 자, 이렇게 보면 4개의 항이 모두 다 밑이 2로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각각 더한 거는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고 뺀 거는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한 거 생각해보면 ln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ln b의 제곱 이렇게 진수끼리 곱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면 ln a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b의 제곱에서 나누기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또 연산해주면 똑같이 밑이 2로서 통일이 되어 있고 빼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진수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b로 나눠주면 된다. 요거 계산하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ln b는 하나씩 약분해서 b 하나가 남고, a는 지금 보면 a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a의 6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썼을 때 a의 어떻게 돼요? 3분의 2에서 6분의 1 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6분의 4에서 6분의 1을 빼면은
6분의 3이죠. 그래서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L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할 때 많이 활용하는 성질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이 응용을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로그 함수들의 여러 가지 값이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위에 있는 이런 가정들은 뭘까요? 진수의 조건, 그리고 미체 조건, 이걸 표현한 거고, 자, 1번에 보면 되게 신기한 등식이에요. 자, 보시면, 로그 A의 N은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N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1번 한번 같이 증명해 볼게요. 자, 1번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 쓰이는 거고, 잘 보시면 좌변은 딱 이렇게 하나의 값인데 우변은 어떤 형태예요? 분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에서 좌변을 우변으로 바꾸는 게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 거지만 우변에 있는 형태를 우리가 좌변으로 만들 수 있다면 더 간략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1번 성질을 한번 보면 우리 앞에서 로그 성질 증명한 거랑 똑같아요. 증명하는 방법.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일단 써볼까요? 1번은 자,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이 값을 A라고 해보자. 자, let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수 성질을 이용하면 어떻게도 쓸 수 있다? A의 라지 A제곱이 N이 된다. 그죠? 로그 성질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밑이 B인 로그 함수를 취해 줄게요. 그러면 로그 B 이렇게 취해주고 원래 있던 A의 A제곱 N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같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좌변을 보시면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의 지수제곱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 알고 있죠? 그래서 A의 로그 B의 A가 되고 그게 지금 로그 B의 N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하고 정리를 했을 때 A는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라지 N이 된다. 자, 그런데 A가 뭐였냐면 A라는 것은 우리가 로그 A의 라지 N을 표현한 것이었다. 다시 넣어주면 로그 A의 라지 N은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라지 N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1번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로그 2의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B라고 하는 건 갑자기 등장한 거잖아요.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로그 뭐 4에 A가 뭐였냐면 2죠. 그 다음에 로그 4에 라지에는 뭐냐면 3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이런 로그 함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더 간단하니까.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숫자가 똑같을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와서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2번은 뭐냐면 1번을 이용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1번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B라고 하는 이 밑 대신에 라지 N을 한번 집어 넣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라지 N에 B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그 B의 B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된 거고 여기 B 대신에 라지 N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의 N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다시 생각하면 로그의 밑과 진수를 교환했을 때 이렇게 위치를 서로 바꿨을 때 역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이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위치를 바꿔서 3의 2다라고 하고 역수로 쓰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고, 자, 3번은 뭐냐면 로그, 지금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로그 A의 M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진수가 B의 N제곱. 그러니까 지금 밑은 A의 M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진수가 B의 N제곱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여기 다시 써볼까요? 로그 A의 M제곱 밑이고 진수는 B의 N제곱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를 꺼내와서 분수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3번 성질이에요. M과 N은 임의의 실수인 거고.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증명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자,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지금 1번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1번식을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밑변환 공식이라고 혹시 배웠나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밑변환 공식, 그러니까 밑이 바뀐 거죠. A였던 것이 B로 바뀐 거니까 밑변환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1번을 이용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식을 1번의 좌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변으로 넘길 때 밑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밑을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밑을 이렇게 넣어서 나머지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1번을 이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그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M제곱, N제곱과 같은 진수의 지수제곱은 앞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M의 로그 C의 A다. N의 로그 C의 B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N분의 N이라고 하는 실수는 앞으로 묶어내고 나머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시 1번 공식을 적용할 거예요. 1번 성질을 적용하면 자 이렇게 지금 분수의 형태의 로그 표현에서 밑이 똑같이 같을 때는 어떻게도 쓸 수 있다? 1번식에서 우리가 지금 우변의 형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n에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 c는 무시해버리고 a의 b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즉 3번 공식도 유도가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성질들을 적용해서 다음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6번에 보면 A번. 자,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2를 곱한 거예요. 지금 곱셈은 우리 특별한 어떤 식이 생략돼 있죠. 곱셈은 우리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자, 다 곱해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한번 써봅시다.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1번 공식, 밑변환 공식 써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상용록으로 다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제일 편하게. 물론 다른 밑을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분수로 표현하자. 1번 우리 식에서 좌변의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우변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10, 로그 10 이렇게 똑같이 통일시켜주고 2하고 3을 순서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10으로 다 통일해 버릴게요. 그러면 3의 5. 그 다음 식은 로그 10에 로그 10.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니까 같은 거 약분 가능하죠? 같은 것끼리 약분되고 약분되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자, 로그 5의 4분의 로그 5의 30이다. 곱하기 로그 27분의 로그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텀은 뭐냐면 그러니까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용 로그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1번식 바로 적용해주면 우변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좌변의 형태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밑이 5로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다? 4의 3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밑이 4로 다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거냐면 27은 3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고 9는 3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로그 4의 32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밑은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 32는 2의 5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오자 얘도 앞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로그 3끼리 약분이 돼서 3분의 2만 남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식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여기 보시면 요 3번식. 3번식을 보면 밑의 지수제곱, 진수의 지수제곱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제곱된 것들만 앞으로 분수로 묶어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2분의 5를 앞으로 묶어내고 로그 남은 거 2의 2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고 따라서 3분의 5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런 로그의 성질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들도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로그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